어떤 걸로 우리 고객님들을 만날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 좀 개편이 돼요. 라이브 방송이 개편이 되다 보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을 이제 끝으로 해서 한 2, 3주 정도 쉴 것 같아요. 2, 3주 쉬었다가 다시 라이브 방송이 개편된 형태로 이렇게 될 건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 오늘 라이브까지 찍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할 거예요. 저희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어떤 방송을 어떤 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갈 건데 라이브 방송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브 방송이 개편되면 그 개편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고객님들 계속 만나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고객님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들은 목수국어고 그 야생화 중에서 이제 늦여름부터 이제 가을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개화 기간이 긴 야생화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할 건 목수국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목수국들을 뽑았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라임나이트, 바닐라 프레이즈, 썬데이 프레이즈, 그리고 빨갛게 피는 빨간 외성의 목수국을 4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패키지 상품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 패키지를 4가지를 섞어서 패키지로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면은 합리적이고 적당할까를 고민해 봐서 이렇게 4가지 패키지를 해서 저희가 우리 고객님들한테 35,000원에 한번 패키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4가지를 패키지로 하는데 이제 배송비는 별도로 발생이 되고요. 이 4가지를 패키지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좀 그래도 목수국을 다양하게 키우고 싶었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좀 목수국에 심을 공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런 패키지로 해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들 목수국 키우는 법 여러 번 알려드렸잖아요.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목수국은 항상 전지를 하는 게 맞다 틀리다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고객님들 아시죠? 목수국은 무조건 3월 달에 전지하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목수국은 3월 달에 강전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수국은 3월 달에 강전지를 하고 엔들리썸버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강전지를 하지만 목수국들도 3월 달에 강전지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키를 많이 키워놨는데 많이 키워놓은 키에서 목수국을 전지해버리면 우리 너무 아쉽잖아. 이만큼 키우면 언제 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르면 가을에 자른 거 이상으로 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목수국들의 키는 보통 뭐냐면은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키에서 우리 목수국을 키를 잴 때 보통 이 목수국은 50cm 커요, 1m 커요, 2m 커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전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m까지 크는 목수국이라고 하면 전지했을 때 1m까지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 1m까지 크는 목수국인데 전지 안 하면 어떻게 돼? 거기서 키가 멈추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계시는데 그럼 1m까지 크는 목수국 전지 안 하면 더 큽니다. 그래서 목수국에서 키는 3월달에 강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더 외성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3월달에 강전지를 하시고 한 번 더 우리 전지 기회가 있죠. 전지 기회가 언제냐면 5월 중순에서부터 6월 중순 사이 그 사이에 전지하는 이유는 키도 작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짱짱하게 하면서 키가 작아지는 대신에 개화 기간도 같이 늘어나죠. 늘어난다기보다 개화 기간이 늦게 피죠. 늦게 피다 보니까 가을에 피는 것으로 가을에 피어서 빨갛게 물드는 목수국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빨갛게 물드는 목수국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6월달 5월 말에서 6월 초에 전지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목수국은 한 번 전지는 필수고 2번 전지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지는 3월 달에 3월 말에는 무조건 한다. 그리고 5월 말 6월 초에는 옵션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선택사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4가지 품종 다 사실은 좋은 품종들이에요. 라임나이트라든가 바닐라 프레이즈라든가 썬데이 프라이즈 그리고 빨갛게 피는 외성목수들이 다 좋은 품종들인 게 뭐냐면 국내에 굉장히 먼저 도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가 없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편하게 이렇게 식재했을 때 이미 검증된 품종들이라는 거죠. 검증된 품종들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심었을 때 정원에서 빛을 발하는데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라임나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라임나이트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는 품종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은 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대를 세워줬어요. 저희가 지지대를 세워줬는데 사실은 내년 3월 달에 이만큼 전지할 거죠. 이만큼 20cm만 남겨놓고 전지해버리게 되면 아래 목대도 굵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올라오는 숨도 굳게 올라와서 이렇게 쑥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심어서 올해는 꽃을 보시고 내년에는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임라이트, 바닐라 프레이즈, 썬데이 프레이즈 이렇게 키가 작게 크는 외성 목수국, 빨간 외성 목수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레드라이트인데 이 네 가지를 우리 고객님들에게 선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비슷해요. 사실은 목수국들이 너무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어 라고 하시면 사실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색깔이 제일 연하게 물이 들죠. 그 가을에 물이 들더라도 가장 연하게 물이 들고 그 상태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딱 봤을 때 라임라이트하고 썬데이 프라이즈 같은 경우 구분할 수 있어? 라고 바닐라 프레이즈 구분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일반 고객님들은 구분 못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데우고 잎으로 구분을 해요. 라임라이트 잎이 좀 라임색이 좀 더 강해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화면이 잘 나올려지 모르겠는데 라임라이트는 약간 잎이 형광색을 띄어요. 라임색을 띄죠. 그리고 바닐라 프레이즈라든가 이런 건 녹색을 띱니다. 그래서 라임라이트하고 바닐라 프레이즈나 썬데이 프라이즈하고는 구분이 되고 걔도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는 위가 빨갛지가 않아요. 이쪽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녹색에 가깝잖아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녹색에 가까운데 이제 제가 카메라를 위를 보면 녹색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녹색에 가까운데 우리 바닐라 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빨갛습니다. 대가 빨갛다라는 건 빨갛게 물들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 빨갛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라임라이트하고 뭐 썬데이 프라이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잎과 줄기와 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세 개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세 개 다 이렇게 비슷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약간 지지대를 세워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건 올해 꽃 볼 때 나무가 쓰러지지 말라고 저희가 지지대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꽃 볼 때 우리 구독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꽃도 보시고 이렇게 단풍이 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꽃이 피면 9월달 정도는 단풍이 약하게 들 수 있어요. 올해는 저희가 미리 전지를 안 해놨기 때문에 단풍이 약하게 들더라도 우리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하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신다? 3월달에 강전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목수국 이쁘게 키우시고 목수국은 거름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목수국은 거름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 거름은 언제 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저희는 봄에 주라고 합니다. 가을에 주는 목수국의 거름은 목수국에게 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가을에 목수국한테 거름을 주게 되면 목수국이 커요. 키가 더 크겠죠. 성장을 하겠죠. 성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어차피 저희는 강전지를 할 거잖아요. 강전지를 할 건데 목수국이 성장을 하게 되면 뭐냐면 그 광합성을 해서 무기질을 목대에 이렇게 많이 넣어놔야 목수국들이 겨울을 건강하게 나는데 거름을 주게 되면 의미 없는 거름이란 키는 크는데 목대에는 무기질의 농도는 낮아져요. 그럼 소금물의 농도가 낮아지는 것과 똑같아서 결국 어느 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수국이 오히려 동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을에는 거름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수국은 봄에 거름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수국 물을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물 좋아하죠. 물 좋아하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목수국 물 좋아한다고 해서 고여 있는 곳에 심으시면 안 됩니다. 고여 있는 곳에는 심지 마시고 이 목수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은 내가 배치할 때 키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배치할 때 봄에는 강전지를 하니까 사실은 봄에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성장 속도가 달라요. 레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키가 작게 크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오죠. 그 다음에 라임라이트나 라임라이트나 썬데이 프라이즈나 바닐라 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이렇게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는다라고 하면 레드라이트를 앞쪽에 심으시고 나머지 라임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쪽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성으로 크는 빨간 목수국을 앞에 심어주시고 나머지 목수국들을 뒤쪽에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수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번식 방법은 너무도 잘 아시죠? 삽목을 하면 너무 잘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삽목을 하면 너무 잘 되니까 라이센스 없는 품종들은 삽목을 하셔도 되는데 라이센스 있는 품종들은 삽목하시면 안 되니까 라이센스 있는 품종들은 삽목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목수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자나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목수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야생화를 준비했는데 이 야생화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만한 야생화들 한번 골라봤거든요. 꽃이 없어서 뭔 야생화인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은 꽃이 없으니까 야생화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준비한 야생화들은 헬리옵시스 계열의 야생화들과 그 다음에 골드피라밋이라는 해바라기, 그 다음에 거북머리꽃이라는 좀 우리 십장생 중에 하나죠, 거북이가. 그래서 십장생 중에 하나인 거북머리꽃 이렇게 총 품종으로 따지면 크게 따지면 세 가지, 이제 이제 세분화시키면 5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북머리꽃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거북머리꽃은 어떤 형태로 피냐면 핑크빛의 꽃인데 거북이가 서로 이렇게 키스하는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펴요. 마주보고 펴서 우리가 자료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북머리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거북이가 원래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북머리꽃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 집에 심어서 행운과 장수를 불러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크색의 느낌 좋아하시면 거북머리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피라밋이라고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활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들입니다. 내활성이 굉장히 강해서 내활성 온도가 영하 30도에서 35도까지도 이렇게 되는 식물들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골드피라밋 같은 경우는 꽃도 굉장히 이뻐요. 해바라기의 일종인데 이 골드피라밋이죠. 골드피라밋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흔치 않은 야생화죠. 골드피라밋이라고 하면 흔치 않은 야생화인데 노란색의 꽃이 이렇게 피는 해바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꽃 같은 경우도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좀 있으면 필 건데 늦여름부터 이제 가을 중순 10월달 정도까지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골든 피라밋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바라기 중에서는 저희가 하늘바라기 3품종을 가져왔어요. 골드 피라밋은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정원에 심어서 오랫동안 가을 분위기 연출하면서 꽃을 볼 수 있으니까 심어 주셔도 되고요. 하늘바라기 3종류는 헬레옵시스라고도 하죠. 헬레옵시스라고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딱 봤을 때 이제 하트 블러딩 하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버닝 하트, 그 다음에 프리마 발레리나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블러딩 하트 같은 경우는 꽃을 보시면 블러딩 하트가 나무가 제일 큰 나무가 블러딩 하트죠. 블러딩 하트가 굉장히 큰데 꽃을 보시면 꽃이 3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요. 3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서 구릿빛과 노란색과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블러딩 하트 자료로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어서 꽃이 굉장히 좋아요. 꽃이 굉장히 좋은데 노란색, 그러니까 구리색이라고도 표현하죠. 구리색, 오렌지색, 빨간색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꽃이고요. 이 꽃들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헬레옵시스 블러딩 하트고요. 이 헬레옵시스 블러딩 하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레옵시스 같은 경우는 원래 원산지가 북미예요. 북미가 원산지인 꽃이라서 에키네시아 누드베키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꽃이기도 한데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에키네시아 누드베키와 못지않게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긴 꽃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헬레옵시스를 심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꽃을 볼 수 있냐면 늦여름부터 시작해서 정말 11월 때까지 본다고 하면 약간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렇지만 10월 때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긴 꽃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꽃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헬레옵시스 블러딩 하트고요. 그 다음에 헬레옵시스 버닝 하트가 있습니다. 헬레옵시스 버닝 하트. 헬레옵시스 버닝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러딩 하트가 세 가지 색이라면 버닝 하트는 두 가지 색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있어서 가운데에서는 빨간색이 있다라고 하면 테두리에는 노란색이 있어서 꼭 누드베키아 같은 느낌이더 한데 얘들은 누드베키아라기보다 하늘바라기라고 불러주는 품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드베키아는 또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대도 보면 이렇게 빨간색의 느낌이 나서 누드베키아는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누드베키아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누드베키아 아니고 하늘바라기예요. 하늘바라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누드베키아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꽃이죠. 세 번째 꽃 프리마 발레리나입니다. 프리마 발레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누드베키아하고 얘는 더 좀 흡사한 느낌이 나요. 흡사한 느낌이 나는 게 노란색이 굉장히 강조된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란색이 강조된 느낌의 순수한,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아한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아한 노란색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프리마 발레리나를 선택해 있어도 좋은 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마 발레리나도 역시 개화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한성 온도는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거의 존3라고 하는데 존3 같은 경우는 영하 39도까지도 버팁니다. 그래서 영하 34도에서부터 39도 사이를 존3라고 하는데 존3 그러니까 39도까지도 버틸 수 있는 식물이라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어디에 심어놔도 월동 걱정 없이 심어놔도 되는 나 강원도 철원인데 이게 월동이 될까요? 라고 하면 월동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강한 월동력을 자랑하는 꽃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하늘바라기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포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 작은 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작죠. 작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이 작은 꽃을 심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세 가지 품종 중에서 블러딩 하트만 작은 10cm짜리 포트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작은 포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블러딩 하트는 10cm 포트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생화 그 세 가지 품종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1차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들 우리가 1차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라이브를 찍기 시작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랑 했는데 좀 이게 라이브로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감도 있고 그래서 좀 라이브를 좀 압축적으로 할 수 없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개편을 하려고 해요. 개편을 하는데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편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다시 만날 건데 저희가 구독자님들 다시 만날 때는 좀 더 많은 재료 가지고 할 거고요. 이것들,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하늘바라기라든가 골드피라밋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번식시키냐고요. 그러면 이것들 번식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하늘바라기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도 많이 번식이 되고 삽목으로도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씨앗으로도 번식이 되고 삽목으로도 번식이 되는데 보시면 씨앗이 너무 많이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꽃 씨방이 맺히려고 할 땐 따주는 게 좋아요. 꽃 씨방이 맺힐 때는 따줘서 이렇게 뭐 너무 많이 퍼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근데 기본적으로 삽목은 잘 되는 품종이라서 삽목으로 하셔도 무방한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골드피라밋이라든가 거북머리꽃 같은 경우도 골드피라밋 같은 경우는 분주도 가능해요. 분주도 가능하고 거북머리꽃도 분주도 가능하지만 이제 삽목과 씨앗으로 번식이 되는 그런 야생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삽목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자신 있으시잖아요. 자신 있게 하시니까 걱정 없이 그냥 삽목만 됩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저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 3주 정도로 못 뵐 것 같은데 생방송으로는 못 뵙고 이제 녹화 방송으로 동영상으로는 계속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 이 생방을 통해서 사실 저희도 즐거운 도전이었고 즐거운 시도였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좀 더 접촉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개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W 가든 W 동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장마철에 너무 덥고 무덥고 습하고 이렇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 유지하시면서 병원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뭐 이 재배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잡초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잡초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한번 그 후일담도 들어보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잡초가 안 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과 가져보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 그 생방송 라이브 방송의 만남은 일단은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건 오늘까지로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새로운 개편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